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랜스 컨덕턴스하고 아웃풋 디퍼런셜 컨덕턴스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짝 한번 볼게요, 한번. FET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먼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40V이고, 드레인 소스 전압이 1V이고, 그 다음에 커런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디퍼런셜 컨덕턴스는 기본적으로 전압 VDS에 대한 커런트의 미분값이에요. 얘 VDS 변화에 대해서 커런트의 미분값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컨덕턴스는 게이트 전압 변화에 대해서 커런트 변화죠. 그 얘기는 요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40대 있는데 게이트 전압 마이너스 20, 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20 변할 때 같은 드레인 소스 전압에 대해서 얘가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지금 수치적으로도 요거 커런트를 VDS에서도 미분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 대해서 미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3차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걸 가지고 배열을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0, 20, 40 방금 제가 변환한 거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V 게이트를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중간의 값들은 각 위치에서의 커런트입니다. 각 커런트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커런트를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20 바뀔 때 요 변화값. 그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9 변할 때 요 변화값. 그렇게 되면 요 포인트 제일 끝에 포인트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 다음 변화는 없으니까. 결국 요 사이 변화값, 요 사이 변화값은 요 중간에 각각 디퍼런스를 가지고 디퍼렌셜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디퍼런스가 하면 우리가 라운드에 라운드 I의 드레인 소스의 라운드의 V의 드레인 소스다. 근데 미분이란 게 실험을 하다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재야지 미분이 나오죠, 그죠? 원래. 그래서 이거를 근사적으로 델타 V DS에 대해서 델타 I DS를 바꿔서 얘를 미분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는 디퍼런셜은 라운드 V GS면 근사적으로 라운드 델타 V GS의 델타 I DS가 되겠죠. 그죠? 그래 되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그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를 얻었다. 그러면 요쪽 컬럼은 게이트 전압이 바뀌는 거고 요쪽 컬럼은 드레인 소스가 바뀌는 거이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바뀔 때 각각 요 변화량 계산하고 게이트 쪽이 변할 때 요 변화량 계산하면 결국 이 X축으로 변할 때 디퍼런스 값, Y축으로 디퍼런스 값을 해서 표현했는 게 아까 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이 계산 있잖아요. 이 계산 여기 보면 GD, GM에 대해서 요 그래프 그린 거를 한 점 포인트가 각각 그 게이트마다 요 계산한 거를 게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거, 드레인 소스도 미분한 거, 2차원을 가야겠죠, 그죠? 2차원을 미분해서 각 포인트를 쭉 해서 얘를 직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 데이터 계산할 게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이 3차원 그래프로 그린 이유가, 여기에 이 그래프가 있으면 드레인 소스 쪽에 미분하고, 게이트 쪽에 미분하고 하는 거를 각각 등간격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메시 형태로 측정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100포인트면 이쪽으로 한 20포인트 정도 해서 각각 슬롭을 리니어하다 가정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커지거나 선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식에 맞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맞춰보는 거죠, 한번. 리니어 영역이 맞나 안 맞나 해보니까 상당히 리니어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리니어한 영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얘기를 또 하다 보니 질문이 호핑이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핑은 이제 잠깐 설명을 잠깐 하면, 호핑은 기본적으로 차지가 폴짝폴짝 뛰는 거잖아요. 그죠? 뛰는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래사장 있죠?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으면, 모래가 있으면 여러분 잘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래사장 잘 못 걷죠? 왜 못 걷습니까? 땅이 이게 뭉개지면서 발이 푹 빠져버리죠. 푹 빠져버리면,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레티스가 왜곡되는 겁니다. 왜곡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로컬라이즈 되는 거거든요. 차지가 지나가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리콘일 때는 얘가 디스오더된 실리콘이거든요. 이게 아몰프 실리콘입니다. 아몰프 실리콘인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린 실리콘하고 아몰프 실리콘하고 전기 전도 메커니즘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몰프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얘가 호핑 타입으로 얘가 전류거리입니다. 그래서 호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는 사이트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야만 얘가 호핑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 가서 우리가 밴드 타입을 생각했을 때 도핑을 좀 하면 이게 이제 레벨이 생기는 거거든요. 레벨이 생기는 건데 차지가 여기 딱 들어가면 얘가 여기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얘가 열을 에너지 받으면 이게 폴짝 뛰거든요. 이렇게 여기 폴짝 뛰고 폴짝 뛰고 폴짝 뛰고 여기 뛰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호핑 메커니즘입니다. 호핑인데 얘가 어떤 걸 사람들이 해놨냐면 이렇게 징검다리가 이렇게 같은 높이면 사실 계산하기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호핑이 이렇게 뛴다. 이래 되는데, 실제 우리가 디펙이라든지 디스오더가 있으면 랜덤하게 얘가 열의 높이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이래 될 수 있거든요. 이래 될 수 있겠죠. 그죠? 뛰어야 될 사이트가. 이 경우는 높이가 높아야 되죠. 이렇게. 이 경우는 높이가 낮아야 되고, 랜덤하게 높이가 다른 경우하고 길이가 다른 경우 멀리 가야 되는 거냐 가까이 가는, 얘는 이제 거리는 가깝대 에너지 차이는 크고 얘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다르고, 그래서 이게 호핑은 호핑인데 이렇게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에 거리가 멀거나 에너지 레벨 차이가 랜덤하게 결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variable range 호핑이라고 합니다. variable range 호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VRH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논문을 보다 보니 호핑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핑은 보통 실리콘에서는 많이 안 다루는데 초창기 40년대, 50년대, 60년대 사이에 실리콘 반도체 연구할 때는 호핑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 할 때는 태양전지 아몰프 실리콘 하는 경우는 걔는 호핑 타입입니다. 호핑 타입으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레인지가 베리어블 레인지 호핑이면 이게 재밌게도 차원에 따라서 저항 온도 디펜던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극저온일 때 저항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이론을 많이 공부해 놓으면 IV 하나만 봐도 얘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오믹이냐, 얘를 비선형이냐, 이거를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거든요. 진단할 수 있어서 그 이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스파이스 모델들이 있죠, 여러분. 스파이스 모델에 보면 어떤 모델까지 얘가 고려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경 안 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만들어진 이론들이 아몰프 실리콘 이런 것들이 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 호핑이라든지 베리어블 레인지 호핑이라든지 온도에 대해서 뭐 일렉트론 컬리전이라든지 일렉트론 포논 컬리전이라든지 그것에 따라
저항의 온도 디펜던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식이 바로 스파이스 모델식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 식을 온도 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그냥 포뮬러로 받아들이는데 그 포뮬러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요지가 트랜스 컨덕턴스하고 디퍼런셜 컨덕턴스 이 데이터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데 계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다 하고 나서 이걸 미분하는 거 되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짜서 하면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미분하고 이쪽 방향 미분해서 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실험을 할 때 아예 실험 다 측정하고 나서 이 결과를 미분했는가 하고 이 원래 원 데이터하고 둘 다 계산해서 표를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짰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식에 따라서 다 맞춰보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리진으로 다 이리저리 다 그리고 있으면 미분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이제 할 때 이런 제가 이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자 이런 예를 제가 자 데이터 피팅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한번 우리 오리진 많이 쓰죠 여러분 그죠? 오리진 많이 쓰는데 논문에서 이제 무어 법칙에 해당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이 데이터가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매년 2배씩 증가하느냐 이런 거 있을 때 이 데이터를 피팅을 어떤 식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를 KBT분의 QV로 하고 X축을 Y축을 로그 I로 해서 슬로프를 가지고 이상지수 N을 구하는 것처럼 이 데이터에 식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죠? 식이 있어서 요 피팅을 로그 요 캘큘레이트 했는데 요 로그 요 캘큘레이션 per second 되는데 이게 년당 로그에 어떻게 비례하느냐 라는 거를 알고 싶으면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울기를 그러려면 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기가 얻은 데이터는 상관없는데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보려 그러면 논문을 확대해가지고 걔를 디지타이즈 해야겠죠. 그죠? 그 디지타이즈를 해서 어떤 값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아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 기울기를 로그에는 이렇게 기울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긋고 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 디자인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숙제로 내는 게 좋을까요? 안 내는 게 좋을까요?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제가 잠깐 보면 남이 쓴 논문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데이터가 없어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하죠. 이런 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한번. 오늘은 여러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붙여넣기 이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할까? 이게 이제 삽입의 그림의 디자인의 아니다 홈의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고 얘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쭉 크게 키워가지고 얘를 세이브 다른 이름 저장 컴퓨터 바탕화면 이거를 JPG로 데이터다 이렇게 저장하고 현재 슬라이드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디지타이즈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디지타이저 쓰면 인게이지 디지타 이게 좀 편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런 거를 오픈소스를 받아가지고 인게이지도 있잖아요. 이걸 깃허브에 있는데 이거 가서 이제 이걸 다운받아요. 다운을 받으면 설치를 합니다. 이게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바깥에 깐 게 있는데 밖에 깔았는데 그래 보인다. 인게이지 디지타이저 아까 그 프로그램 깔면 이런 게 나와요. 나오면 파일에 오픈에 임포트 파일에 임포트에 바탕화면에 데이터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딱 들어왔고 그 다음 여기서 세팅에 코디네이트를 보면 X축은 리니어, Y축은 로그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하고 그래프에서 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딱 선택을 하고 얘는 지금 1900년도죠. 1900년도에 10의 -6성 1900년도에 10의 -6성 이렇게 6성 그죠? 그래서 한 포인트를 이렇게 하고 여기는 1990년 2000년 이렇게 하고 얘는 2000년에 10의 6성이죠. 그 다음에 2000년에 10의 -6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더 해야지 이제 전체 되거든요. 여기 10의 요거 포인트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는 1900년에 그 다음에 얘는 10의 10성 1, 2, 10성 그죠? 10의 10성 예를 들어서 오케이 딱 하고 나면 세 축이 다 정해진 거거든요. 네모 안에 데이터들은 제가 이거 보면 이 점 찍힌 거죠? 컷 포인트에서 이거를 찍어요. 찍고 대략 이렇게 찍을게요. 그럼 다 찍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파일에 엑스포트 하면 엑스포트를 이제 데이터 텍스트 돼 있잖아요. 그죠? 텍스트 했는데 이거를 데이터 플랫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 엑셀에서 불러드려 볼게요. 한번 열기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여기서 데이터 텍스트 파일에 데이터 플랫 이렇게 해서 열기 하면 요 데이터 딱 나오죠. 여기서 X가 연도 그다음 Y가 아까 무의 법칙에 따라서 그 calculation per second 값이 나오죠. 요 그래프가 지금 논문이나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렇게 페이퍼 형태상에서 정의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피팅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피팅을 한다 그랬을 때 디지타이저를 해서 현재 내 논문, 내 실험 결과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피팅해서 그 다음 시기 이론 모델 제가 스몰 플라는 호핑이다 이런 모델이 있으면 그 시기에 따라서 맞나 안 맞나 체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안 해도 남들이 한 실험을 가지고도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모델에 따라서 피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전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런 많은 IV 커브가 있을 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영역이 각각 이 경우는 일반적인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다이오드 이퀘이션인데
이거 말고도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IV 커브를 스파이스 모델의 그 모델을 다 찾아보면 이 IV가 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다 그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거기서 메인에 해당되는 것만 알아도 되겠죠, 그죠? 좋게 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할 때마다 이런 거를 이제 기존 논문하고 비교해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